나경원 의원께서 오늘 이 특검법 이렇게 2차 특검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 앞에 죄를 운운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내란과 비상계엄을 통해서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오늘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수사 대상에 김건희의 계부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을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김건희 일가의 말레이시아 마약 연루 사건도 2차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들을 지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간의 김건희 계부 또 윤석열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이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서 각종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김충식은 국정농단을 위한 탄탄한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특히 김건희와 통일교의 유착을 통해서 통일교의 목표였던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 이 단체를 통해서 DMZ를 세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UN 사무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황당한 자료까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인 리선권이 통일교와 협약한 내용입니다. 이 협약의 내용 안에 사진까지 있고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DMZ 평화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북한도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건이, 저도 믿겨지지 않는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놀랍기만 하고, 여기 김충식이 김건희 등과 연계해서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시기에 통일부가 김충식이 속해 있는 법인에 이런 문서를 줍니다. 아니, 페이퍼 회사 정도 수준에 불과한 이 법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인인 것처럼 갑작스럽게 법인 사무검사 결과 통보를 통해서 아주 건실한 법인인 것처럼 문건을 내려줍니다. 2022년 동일한 시기입니다. 네, 우선 위원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돼서 이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셨는데 일명일응은 타당한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법사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유통을 금지하는 대상에 좀 더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드린 바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무위원도 동의를 표시하셨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법사위가 수정해 준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미처 살피지 못한 걸 점검해 줘서 감사하다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명예훼손죄에 대한 불가벌에 대해서는 법무부 측에서는 그 사생활에 대해서는 불가벌 영역으로 풀어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헌법 원칙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법무부의 의견이 이런 타당하다라는 많은 의견들을 또 개진을 하셔서 이 사생활에 관한 것만 제외한 명예훼손죄의 불가벌성 원칙은 확립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친고죄에 대해서는 이 형법과 같이 연동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바가 있어서 형법과 연동하기로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후에 법사위가 통과시킨 이후에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의 권한을 넘는 것이어서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다 많은 그 논란이 엉뚱한 대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가의 그러면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열어놓고 들어보자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위헌성 여부에 대한 법사위의 여러 진단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 각계각층의 다른 의견까지를 우리 위원회가 미처 어떻게 다 살필 수는 없는 관계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고 또 그것을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에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했었다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함으로써 국회의 독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저는 판단을 하고 또 대체로 국민도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 권력과 반대당에서 의회 권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이 계엄 해제를 그토록 신속하고 경이롭게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독재와 내란의 늪으로 빠질 뻔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권력을 남용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 주실 수 있지만 지금 내란이 있었고 계엄 해제가 있었고 또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이 비상한 상황에 아직도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많은 성찰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반대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 반란죄 등 각종 심각한 국기를 흔드는 국사범의 범죄 행태가 낱낱이 밝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57%는 아직도 제1차 특검이 아주 미흡하다. 추가적인 특검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위원님들께서는 이 민생의 그 미제 법안이 없어야 된다 이런 염려도 해주셨는데요. 법사위는 지속적으로 민생 법안, 타입 법안을 열심히 통과를 시켰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지체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희한하게도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표결 없이 이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미제 본회의에서 법사위는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필리버스터라는 그 제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 진행 발언에 관련한 위원장의 답변을 이것으로 가름하겠고요. 대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서는 지금 관련 법안이 한 건만 있으신데요. 오늘 국방정책 현안 관련 생방송 출연이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4시가 되면 이석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대리 출석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 바라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장관님께서 적정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의원께서 오늘 이 특검법 이렇게 2차 특검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 앞에 죄를 운운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내란과 비상계엄을 통해서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가? 시장이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주가는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미래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최근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오늘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수사 대상에 김건희의 계부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을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김건희 일가의 말레이시아 마약 연루 사건도 2차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들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간의 김건희 계부 또 윤석열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이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서 각종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특검에서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김충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충식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등과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경제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희건설 관계에 관련된 문건들, 그리고 김건희는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게 확인이 돼서 서희건설이 지금 기소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윤남근 전 판사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던 광주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김충식은 국정농단을 위한 탄탄한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난 특검에서는 당초 특검의 수사 대상에 김충식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료됐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특검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특히 김건희와 통일교의 유착을 통해서 통일교의 목표였던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 이 단체를 통해서 DMZ를 세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UN 사무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김충식은 저희 의원실과의 통화에서도 자기가 1,000만 평이 넘는 부지에 대한 DMZ 개발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그중에 일부인 DMZ 평화공원 UN 사무소를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의 기획문건 안에는 이것을 정부가 도울 것이다. 국정원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 통일교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김충식의 수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최근에는 황당한 자료까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인 리선권이 통일교와 협약한 내용입니다. 이 협약의 내용 안에 사진까지 있고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DMZ 평화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북한도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건이, 저도 믿겨지지 않는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놀랍기만 하고, 여기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가 있고 그 밑에 사단법인은 김충식이 대표인 법인입니다. 이 사실 여부도 저희가 밝혀봐야 되는데 놀랍게 이 문건이 오가고 김충식이 김건희 등과 연계해서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시기에 통일부가 김충식이 속해 있는 법인에 이런 문서를 줍니다. 아니 페이퍼 회사 정도 수준에 불과한 이 법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인인 것처럼 갑작스럽게 법인 사무검사 결과 통보를 통해서 아주 건실한 법인인 것처럼 문건을 내려줍니다. 2022년 동일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이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정농단이 이후에는 북한과 외환 관련된 내용으로도 어떻게 연결되지 않았는가에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현재 합수단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건희 연루된 수사는 이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조사의 대상에,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특검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검에서 기소했습니다. 윤호진 관련해서 변호사를 자기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입니다. 이 내용은 당선 무효형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와서 우리 부인 김건희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 손해만 봤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손해 봤습니까? 결과가 수억 본 것으로 나왔잖아요.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주가 조작해서 자기네 배를 불렸어요. 패가 망신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김건희는 주가 조작했고 유죄가 나왔어요. 지금 특검이 그 부분에 관해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인은 주가 조작에서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소가 되지를 않았어요. 특검이 이거 기소를 아직 못했어요. 특수본이 지금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기소시켜야지 돼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합특검을 통해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시켜야 됩니다. 그 사이에는 공소시효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은 자기 장모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모는 남한테 손해 끼칠 사람이 아니다. 10원 한 푼 손해 끼칠 사람이 아니다. 10원 한 푼 손해 안 끼쳤습니까? 장고 증명 위조해서 감옥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소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 기소해서 지금 기소된 두 가지에다 이거 마저 기소해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선 무효되면 국민의힘에게 갔던 돈 국가보전금 얼마입니까? 425억 중에서 397억 갔습니다. 397억 다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어요. 종합특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제가 보기엔 당선되자마자 준비했거든요. 준비해서 북한에다 드론 띄우고 그리고 노상원은 영연병 만들고 온갖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외환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어요. 이거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 외환에 관한 내용 수사해야 하는데 놓치고 간 게 너무 많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돈을 2억 7천 안 주는 대신 김영선을 공천시켰어요. 이거 매간 매직 아닙니까? 김상민에 대해서 매간 매직했어요. 그런데 이 매간 매직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다 수사해서 마저 정리하려면 종합특검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왜 종합특검을 반대하죠? 국민의힘은 왜 종합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야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특검한다고 검사 파견해가지고 민생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국민의힘 정권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수사해야 되고요. 통일교,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요. 건진 은신처에서 돈다발이 나왔어요. 5천만 원짜리 돈다발. 비누가 다 있고 관본권 띠지가 있는데 이 5천 원짜리 돈다발 어디 갔어요 도대체? 누가 이 돈다발 베껴서 비누를 다 베껴가지고 관본권 띠지 없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 개입된 그 수사관들, 검사들 전부 다 상설특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돈에 관한 수사 외함 아니라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 통일교 그 금고에는 280억이라고 하는 돈다발에 있는데 이 돈다발 누구한테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신천지와 통일교가 대선 과정에 어떻게 기어 들어왔는지, 어떻게 당원 개입했는지, 이거 정교 분리인데 들어왔잖아요. 이거 특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서 빠르게 특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새 특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또 입법적으로 결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조배숙 의원님. 왜 반대하지? 국민의힘이 왜 반대? 저 국방부 장관님. 예. 네, 국방부 간단하게, 장관입니다. 예. 지금 뭐 3단봉 논란 있는 거 아시죠? 삼단봉, 예, 예. 예. 지금 전방에서 위병소에 근무할 때 총기 대신 3단봉 휴대라 이런 지침을 내려가지고 네, 의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방 접적 지역, 아니, 해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비 태세를 더 강화시키고 강화시켜야죠. 총기를 휴대하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마 이제 병원, 학교, 도심 지역,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장비를 강구하면서 인구 절벽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21년부터 시작한 내용입니다. 아니요. 지금 보니까 합동참모본부에서 지금 경기도 양구군 육군 무슨 사단에서 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북한은 미사일 쏘는데 우리가 3단봉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시를 내린 합동참모본부가 경계 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부대 한해서 완화 지침을 내렸다 했는데 제가 우려사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이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이게 안보관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침이 철회가 됐다고는 하는데 예. 이런 게 지금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우리 장관님께서 책임을 좀 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합참 지침이 그 예하부대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렇지 양구 21사단에서 이런 예, 이제 지침 문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네, 해당 됐습니다. 지침을 적용하는 그런 검토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제 됐고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우리 장관님, 예, 지금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좀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네. 지금 장관께서는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이다, 정치 보복 수사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뭐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장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답입니까? 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부 다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항소 의견이었어요. 수사 검사는. 근데 이 부분도 또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항소 이제 포기하다가 일부만 이제 겨우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자 이런 부분이 전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항소 포기 과정도 좀 석연치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이 특검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이 해당 공무원이 살았던 시간이 있어요. 예. 20년 9월 22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새벽 1시부터는 실종이 됐는데 오후에 3시 반에는 그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9시 40분경에 피격돼서 시신이 소각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몇 시간 있었단 말이죠. 이 몇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군은 북한군이 상부하고 통신하는 것을 모조리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당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북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간 동안에 저는 우리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6시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북한한테 통지문을 보내서라도 표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보호를 해달라 구명을 뭔가 좀 SOS를 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예? 이 부분을 게을리했다. 그런데 지금 무죄가 나왔어요. 도대체 한 국민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당시 NSC도 있고 뭐 여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존하는 그 6시간 동안 우리 국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까 그거를 15년간 국가 기밀 사항이라고 해요. 대통령 기록물 봉인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봉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도 비공개하고 판결 나온 것도 신청을 하니까 또 비공개 판결문도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항소 포기까지 시키고 이래서 일단 먼저 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바는 없고요. 검찰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논의를 통해 갖고 어떤 항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조치 사항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표하라고 하셨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크게 직권남용, 그 사건 은폐와 자료 삭제 부분하고 월북 조작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는 뭐 법원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갖다 적절히 판단해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사도 잘못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항소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까지 실적으로 6시간 동안 이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작됐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180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특검의 수사 기간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을 파헤치고 또 사법 정의를 세우는 그런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상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고 수사가 미진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3대 특검 2차 특검을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차 특검 필요합니까? 예, 어쨌든 그 3대 특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또 채 시간이 부족으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결단을 내리시면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3대 특검의 성과는 많이 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나 의혹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의 그 외환 유치 혐의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그리고 내란 기획 준비 과정이 당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상원 수첩의 그 실체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제공 문제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 창원 국가산단 지정 과정에서 부당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공천 개입과 또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네. 네.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종점 관련해서는 최근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가 IC가 아니라 진출 인도가 없는 JC로 계획을 짜자 김건희가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평 고속도로가 휜 김건희의 개입이나 관여가 있었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시 당대표가 로즈비비의 가방을 수수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단지 이 김기현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실에서 개입을 했다는 이런 의혹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내란 외환 국정농단 이런 의혹은 민주사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확실한 청산과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제대로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지금 근데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2차 특검을 하면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인력이 투입이 된다, 국고 낭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일가에서 행한 국정농단이나 내란 등으로 인해서 낭비된 이런 국가적 비용이 훨씬 이를 상회하고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로 인한 국가적인 이 낭비나 혼란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특검으로 이 내란을 확실히 종식하고 청산하고 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나 또 국가적인 대외적인 신인도가 향상이 된다면은 이로 특검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성과도 아울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국가가 좀 제대로 정상화되는 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잡는 좋은 계기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2차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을 보면서 민주주의 회복 운운하면서 이렇게 민주 절차를 파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지금 오늘 법안들, 특검 법안들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언제 쓰는 겁니까? 결국은 이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충분히 논의해라. 안건조정위도 원래 30일까지 논의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에 올려서 몇 시간 만에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특검 법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의회를 파탄내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란 이 곰탕 끓이면서 내란이란 말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내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역사의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검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특검이고 두 번째는 통일교 특검인데요. 이 종합특검 또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란 우려먹을 겁니까? 이제 곧 내란에 관한 이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작년 6월 말 현재 이 검찰의 미제 사건이 7만 3천 건이었는데 6개월 만에 1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성호 장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사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네. 자, 이게 남부지검 하나에 해당하는 이 수사 인력을 몽땅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150억, 4억 정도 돈 들고 수사기간 170일이고 이거 뭐 인디안 기우제합니까? 저는 이런 이 민주당의 정략적 이 특검 3법 이런 거 연장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거는 통일교 특검도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뭐냐? 전재수 장관 거 그거 통보하지 않은 거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 그거 제대로 된 절차 맞습니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왜 법무부 장관이 판단 안 한다 그러면서 답을 안 합니까? 8월 초에 진술서에 다 써 있는 것을 그냥 뭉개고 공소시효를 3천만 원 이하가 되면 12월이면 공소시효인데 그냥 뭉개고 지금 이 특검 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이 완전히 전재수 뭉개기 물타기 특검을 갖다 제출하고 있어요. 안건은 뭡니까? 전재수 장관 이 수사 이거 완전히 뭉갠 거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쏙 빠졌어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자꾸 저보고 뭐라 그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그럼 천정군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좀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답하십시오. 중요한 건 돈 받았나 안 받았나입니다.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꼼수 부리는 특검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수사팀에서 항소하자 그랬습니까? 안 하자 그랬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챙겨 보셔야죠. 수사팀에서 항소하자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선택적 수사하고 조작 기소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건 뭐 검찰 수사팀이나 기소팀 또 관련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적절한 있습니다. 판단이라뇨. 수사팀이 어떤 항소하자고 했는데 지휘부가 묵살하고 반쪽 항소 결정한 것. 한번 저는 이렇게 또 조작 기소로 몰고 가서 또 한 번 또 검찰을 피바람 나게 하면 대한민국 어떤 형국에 오겠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한테 오겠다. 아니, 이렇게 검찰의 말씀을 기소가 드리고요. 정당한 건 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법원에서 특검 무죄가 난 할 사건입니다. 특검이 뭡니까? 특검은 권력 눈치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을 특검하는 겁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지금 특검해야 될 것은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해야 됩니다. 저희 당이 오늘 특검 법안 제출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숙려기간 정하지 말고 우리 올려서 오늘 같이 특검법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해야 될 특검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 공천원금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그럴 어떤 마음과 정책적인 시행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3단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부터 인구 많은 지역, 인구 밀집 지역, 그다음에 학교, 병원, 도심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아니 네. 그러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런 경고문구까지 싹 삭제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위해서 비사실상용 무기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거 천번 만번 이해. 그것은 접적 지역 문구까지 합니까? 접적 지역 해강한 좀 말씀 들어보십시오. 질문하셨으면은 접적 지역과 해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고요. 다만 이작사 애하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몇 군데서 한번 이런 시범적인 케이스가 했던 것 같은데 조배석 의원님 말씀하신 22사 양구는 본인이 선제적으로 그것을 합참의 지시와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방전을 하는 데가 없고요. 이작사 애하 지역에서 이를테면 대구, 전북 이런 이작사 애하 지역에서 이것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고려가 있지 않습니다. 대비 태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믿기가 어려운 것이 연말에 국방비 1조 8천억 원이 지급돼서 지금 뭐 전력도 운용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국방을 소중히 생각하고 안보 태세를 확실히 한다는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다른 예산 지급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건 예산 지급 안 된 것이 과연 뭐 여러 가지 민생 뭐 소비 쿠폰 이런 거 하느냐고 이 예산 지급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되는 건 아닙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로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것을 대신 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국백 장관께서 철저하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방비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방비 지급 신청 배정에 있어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 절차 순서를 밟아서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게 국고 납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국고 납입 과정에서 행정적 지연으로 일시적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재경보고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가 잘못한 거예요. 재경부가 국방부를
네, 마무리해 그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은 절차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원님 절차 순서에 따라서 그걸 준수를 했고 절차를 밟았습니다만은 일시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위원 등 10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 2 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7조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 토론이 끝난 후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이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 3명과 국민의힘 소속위원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위원 1명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치보복적 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야당 의원이 뭐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전형적인 정치보복적 수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났을 때도 저건 항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이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일부 항소를 해서 사실은 검찰에 대단히 실망을 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경위가 어찌 됐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의 명복을 저는 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어떤 정치보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동안 감사원이나 이런 정치 권력들이 총동원돼서 보복적 수사를 했다는 것은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진실에 눈 감지 않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라는 자가 TV보다 감사에 착수했다는 등 이런 어이없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바로 다음 날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그 감사를 진행했던 이른바 타이거파로 알려진 사람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고 본감사에 들어가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영장도 없이 407건의 포렌식이 감행이 됐고 그것이 그대로 영장 없이 받은 그 포렌식 자료가 검찰에 건네져서 수사의 본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감사원이라는 권력기관이 검찰과 합세해서 전 정권에 대한 주기 수사로 나간 것이죠. 동료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무죄냐. 국민이 사망한 사태하고 이 사건 무죄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인데 그걸 합쳐서 얘기해서 마치 지난 정권의 수사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판결이 잘못된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고 판결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안보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도 위법성이 없었다. 이게 판결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서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때 당시 보도자료가 나가고 어떻게 된 경위인지 밝히고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그리고 월북이 아닌데도 월북이라 한 것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수사에 있어서 저는 과도하게 편향이 들어가서 기소도 편향적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심 판결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히 얘기했고 제가 지금 인용하지는 않지만 판결문 자체에서도 판사조차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사실 판결문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으로 쓰기 어려워서 저는 그렇게 썼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건 월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판사도 그 월북으로 판단한 그 경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이 든다 그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판단, 어떤 경험칙상 이것은 월북인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저는 판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혹시 동의원께서 그걸 판결을 안 보셨으면 정확히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려먹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사는 우려먹는 게 아니죠. 특검이 끝나면 그 수사가 종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이 끝나면 이제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이 이첩돼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잘 아시는 동료 의원이 우려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제도적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가서 수사하는 것도 계속 우려먹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특검에 왜 반대하는지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얘기하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1,200억이나 들여가지고 사기극 벌였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런 거 안 하면 특검 몇 번 하고도 남습니다. 예산 운운하고 국가 돈 낭비 운운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끝났고 고생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시간적인 인력적인 제약상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후속 특검이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내란도 확실하게 종식하고 국민 내 의구심도 확실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의원님 의견에 저는 공감합니다. 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을 보니까 큰 특징이 민중기 특검이 사건은 무마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80%를 넘었고요. 보도에 따르면 더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86%가 지금 특검이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련된 진술과 민주당 관련된 진술은 같이 나왔는데 민주당 건 쏙 빼고 몇 개월 동안 뭉개다가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뒤늦게 지금 부랴부랴 경찰로 그때서야 사건을 넘긴 것이고요. 경찰도 뒤늦게 수사하다 보니까 이제 수사의 골든타임이 놓쳐지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늦고 모든 사실관계 규명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관련돼서 지금 장관님 상설 특검 관련해서 뭐 쿠팡 사건은 무마했냐 안 했냐 이거 지금 상설 특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 무마 관련된 누구 쿠팡 관련된 사건은 지금 상설 특검까지 해서 다 뒤지고 있는데 이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 보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술 확보된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더더군다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진상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민중기 특검이 그 부분에 관련해 갖고 판단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막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게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사건 번호를 만약에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그 당시 그 사건을 넘겼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 안 하다가 완전히 공소시효에 임박해서나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다 직접적인 어떤 사건 무마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봐서 특검에 대해서 특검 여론이 높은 것인데 그거를 일부러 빼준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하고 서로 짜고 치는 것 아니냐 하는 거를 그냥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에는 왜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내용이 민중기 특검은 수사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이 왜 굳이 들어갑니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봐주지 않고 정당하게 처리한 거라면 수사 대상에 저는 포함돼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종합특검 관련해서 검찰의 지금 미제 사건이 작년 대비로 올해 어느 정도 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상당 정도 좀 늘어진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도 연말에 미제가 64,546건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96,256건이에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사건 수가 관련된 미제가 50%가 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특검에 잔뜩 파견 나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들 중에서는 이 특검 사건만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특검 끝나고 나서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팀 구성해가지고 막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검사들을 파견돼서 다 해버리면은 지금 사실상 검찰의 민생 그 사건 처리 어떤 기준이나 처리 시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보이스피싱 사건도 있을 거고, 성폭력 범죄 관련된 사건도 있을 것이고, 뭐 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범죄들이 다 있을 텐데, 이 지금 미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그 특검에 파견됐던 그 검사들 중 상당수가 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전력을 투구해 갖고 또 미제 사건 처리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3개 특검의 파견 검사 복귀 현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금 상당한 검사가 복귀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조은석 특검팀에서는 58명 중에 26명밖에 지금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51명 중에 17명밖에 복귀가 안 됐어요. 순직 해명도 17명 파견 나가 있다 지금 10명 복귀됐거든요. 수사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3분의 1 정도 수준에만 복귀가 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민생범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사건에 또 똑같은 내용들을 또 넣어가지고 또 기한을 늘려서 똑같은 특검을 또 4개월, 5개월 한다? 이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검찰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나 그야말로 뭐 밤낮 없이 일하면서 하여튼 미제 사건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뭐 수사 기간과 특검에 대한 준비 기간, 본 기간에서 170일로 뭐 지방선거 전에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종합특검을 비판했길래 송원석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 보니까 이것도 170일로 했어요. 통일교 특검. 그러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통일교 특검은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고 싶어서 노력했나라는 제가 다시 이 질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기존의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에 본기간 90일 그리고 1차, 2차 연장에 거쳐서 한다. 2차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 조건에 대해서 달리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간이 대부분 다 동일했던 걸로 보이고요. 순직해명 특검이 다소 조금 짧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11개 수사 대상이 있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16개, 순직해명 특검법 8개였는데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란 특검에 준해서 혹은 내란 특검 이상의 규모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수사 대상에 따라서 뭐 수사 강도와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내란 특검에 준해서 이 종합특검이 구성이 되어야 실질적 수사가 또 기존에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에서 이 정말 깊이 있는 수사가 안 됐던 부분들 또 수사상 대단히 좀 고난이도의 수사기 때문에 지금 종합특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사기관과 수사 인력을 축소하자 이런 말 자체가 돈이 많이 다 그러면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은 지금 놀고 먹는 공무원이었습니까? 경찰에 있어도 검찰에 있어도 일하는 공무원이 특검에서 열심히 일하면 더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또 새로 수사 대상을 포함되는 것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인력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 이 추천 자격을 법원행정처장 2인 추천, 처장님 보고 다 2인을 추천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추천해서 특검이 수사하고 또 처장님이 사법부에서 또 판결도 내리고 이게 이제 삼권 분립에 맞냐 이런 비판을 스스로 직면할 것 같은데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입장은 밝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심판자의 입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또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그런 입장을 추천위원회는 저는 들어가거나 처장님이 추천한 인사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1인 정도는. 근데 본인이 직접 추천하라 이건 참 회계망측한 밑법을 해놓고선 그 법을 뭐 안 들어준다 하는 게 좀 신기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네. 혹시 대검의 예규, 비공개 예규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정확한 숫자인데. 대검 예규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입니까?
검찰총장이 장관급이긴 하지만 장관은 아니잖아요. 네. 시행령 발동기관입니까? 아니, 예규의 법적 지위가 뭡니까? 법은 아니잖아요. 시행령도 아니잖아요. 네네. 뭐 조례는 아니고 당연히. 그 저는 법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대검 예규가 무슨 시루단지에 뭐 이렇게 뽑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대검 예규를. 그 비공개 예규도 너무 많아요. 수용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보면 이 제10조의 부당한 편의 제공 금지, 제12조의 반복 조사 제한 등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이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관련된 진술 세미나 지금 9월 18일에 감찰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반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검 예규 위반이거든요. 사실 첫 번째는 이 대검에서 전자통신장비 사용이나 외부인 접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제가 그 출정 기록에서 발표했듯이 6월 21일에 출정 기록 이 교도관이 출정 면회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메모까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결정적 증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반복 조사의 경우는 이 참고인 수용자를 동일 사건으로 3회 이상 또 피의자를 5회 이상 출석 조사하면은 대검 예규 위반입니다. 출석 조사해야 될 시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어땠습니까? 김성태 184회, 박용철 125회, 이화영 60회 이거 다 대검 예규 위반인데 이거 부서장 승인 받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고검의 인권 침해 TF에서 엄정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규의 효력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들여다보고 가능한 저희가 취임 이후에 비공개 얘기를 좀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 좀 확인하고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수용자 동의 사건 5회 이상 출석 조사다면 부서장이 예를 들면 수용하더라도 대검 예규가 좀 정확하게 좀 이 정확한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서 5회마다 승인을 재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5회 이상 한 번만 출석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184회 출석 조사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이 대검 예규를 존중하더라도 5회마다 갱신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회라는 이 리밋을 정한 것은 결국 5회에서 10회, 11회에서 15회 이렇게 재승인 받아라는 아마 이 대검 예규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 그럼 이 5회 이상 해도 된다. 왜 부서장 승인 딱 한 번 문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184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는 대검 예규 저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면적인 점검을 해갖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게 꼭 개선하겠습니다. 법적 지위와 권한을 설명 못하시죠? 네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대검 예규가 어떤 도대체 이 정부 기관에 있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미온적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해가지고 특검이 계속해서 운영이 됐었죠.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처음으로 정부 여당이 주도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들어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야당 죽이기, 편파 수사, 강압 수사하다가 공무원 한 분은 강압 수사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하셨고요. 심지어는 같은 시기에 같은 진술인이 여야 정치인에게 똑같이 돈을 줬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한쪽만 수사를 했습니다. 야당만 압수수색을 했어요. 똑같은 기준이었으면 당시에 여당도 압수수색을 하고 전재수 의원 당장 체포동의안 받아가지고 구속수사하겠다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지금 뭉개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하는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부 여당이 주도한 특검의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낸 법안이라든지 조국혁신당에서 낸 법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 결국에는 정부 여당의 미온적인 수사, 불리한 수사를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 정상적인 특검이죠. 그런데 지금 일환으로 나와 있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이거는
정부 여당이 임명해가지고 지금 부작용이 확인되는 그 특검을 또 기간을 연장해서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특별검사 제도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취지로 돌아간다면 2차 종합특검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차 3개 특검에 있었던 그 법규 내용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기존 수사기관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첩해가지고 신속히 수사를 해야죠. 그렇지만 또 편파적인 수사, 강압적인 수사, 정치적인 수사할 것 뻔한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안 1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요. 2, 3 사항 똑같이 통일교에서 전재수 의원이 돈 받은 부분 이것으로 촉발된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또 신천지 물타기를 했어요. 신천지와 관련돼서 뭘 수사할 건데 물어보면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냥 신천지라는 거예요.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에서 특검마저도 자기들 편한 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양 사망 중심으로 해서 이 특검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 보면은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빨리 특검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예,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쿠팡 사태, 그 쿠팡에서 전직 직원이 개인정보 3,700만 명 거를 빼가지고 중국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특정이 됐어요. 체포영장 발부받았습니까?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 체포영장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그 뻔한 피해자 중국으로 가 있다고 하고 쿠팡에서는 그거 증거물이라면서 무슨 쇼하듯이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요, 이거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중국 정부에 범죄인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갔다 해가지고요, 이 문제 언급할 줄 알았어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3,700만 명 거 털어간 범죄인 빨리 송환해라. 우리가 처벌하겠다. 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언급 안 하더니만 오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직원이 중국 직원이라면 중국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일본 직원이라면 일본 미워하겠느냐. 뭐 중국 편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누가 또 중국 사람 미워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뻔한 피해자, 중국에 도망간 피해자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체포영장 발부 안 받아요? 왜 범죄인도 조약 그걸로 청구 안 해요? 왜? 일단 수사는 뭐 검찰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한중 그 범죄인도 청구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중국이 단 한 건도 범죄인 저희 청구에 응해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온다고 하면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찰 미제 사건 또 들고 나오셔가지고 뭐 또 검찰 있고 국민의힘에 또 줄줄이 또 미제 갖다가 바쳤나 봐요. 미제 얘기해달라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야당 대표 수사하면서 온갖 인력과 특활비 투입됐잖아요. 그 몇 개 검찰청에서 몇 명의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그때 미제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이해를 제가 못하겠고요. 장관님, 그 통일교 신천지 법무장관님, 네네. 그 합수본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에 지금 남부지검장이 본부장 됐는데요. 예, 일단 뭐 대검에서 그렇게 발표. 왜 남부에서 했습니까? 그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서는 뭐 대검에서 법무부에서는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대검에서 항의 안 하셨어요? 예, 건의된 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앙지검은 뭐 합니까? 왜 남부지검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그 정확한 사실은 좀 모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안 챙기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통일교 특검은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신천지는 뭐 하자는 건지 모르는데 왜 넣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화면 좀 올려주세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해야 됩니다.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부지검장이 이거 합수본 이거 하게 되면은 저 국민의힘 지금 현직 7명, 전직 8명 대선 자금, 총선 자금, 대선 자금 막 1억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뭐 불법 당원 가입 이게 12만 명인가요?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저것도 수사하면은 남부지검장 뭐 어쩌고 하면서 또 국민의힘에서 또 수사에 그 시비를 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더불어민주당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특정 장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그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줬다 그랬다가 안 줬다 그랬다가 이제 또 다시 줬다 그랬다가 지금 국민의힘 검찰 출신들 잘 아시잖아요. 수사해 보셔가지고 그 진술 준 사람 진술 오락가락 하는 수사 뭐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천지 뭐 수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화면 올려주세요. 신천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분 국민의힘 소속 아니세요? 홍준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까지 확인이 됐어요. 윤석열과 경선에서 경쟁했던 지난 2022년 8월 이만희 직접 만나서 신도 10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줬다.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 경선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어 왔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내부 간부 또한 이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 어떤 그 신도들이 당원에 가입했는가 이것이 최근에 언론 보도로도 나왔거든요. 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저희 의원실이 엑셀 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신천지 오늘자 폭로라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총선 맞디아 당원 가입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에는 대전 서구 을에 주소지를 둔 신규 당원 가입, 신도 6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실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단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침투해서 정치 농단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의힘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신천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찬성하고요. 국민의힘도 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통일교 특검 하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먼저 하셔놓고는 이제는 신천지 들어가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어떤 입장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될 이유는 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16개 그 수사 대상 범죄의 그 대상 수사에 대해서 3개만이 수사가 됐어요. 또 김건희 제대로 기소를 못했고요. 근데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김건희가 받은 그 많은 각종 비금속과 금품에 대해서 특검이 알선 수재로만 기소했습니다. 알선 수재는 징역 5년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뇌물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수사본부장은 남부지검장이 하지만 수사본부는 서울 고검에 이제 설치해 갖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두 가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신천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좀 반대 입장들을 내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련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거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통일교 특검도 결국에는 정치와 종교의 유착관계, 돈과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들, 이게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가 의사결정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천지 피해 연대에서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켰다라고 해서 고발을 이미 해놨습니다. 이미 지금 수사 중에 합수본 만들어서 지금 신천지 수사도 한다라고 오늘 보도도 난 것 같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고발을 했어요. 근데 왜 이걸 수사 안 할까요?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래서 특검법에는 너무나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공천원금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특검 즉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당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뒤틀렸는데 이거 특검에 집어넣자는 걸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천원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작년 12월 3일 재작년이죠. 비상계엄 터진 날 그날 언론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주요 뉴스가 뭔지 혹시 모르십니까? 추경호가 이 공천과 관련해서 20억 수수설이 터졌습니다. 그날. 그거부터 특검하자고 하십시오. 추경호 20억 어떡할 겁니까? 그날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공천 헌금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저도 뭐 필요하면 전수조사라도 다 해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해서 다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 이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특검으로 정쟁화시키면서 물타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 현실을 좀 직시하고 진실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일교가 보니까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에도 관여했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미.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에까지 통일교가 개입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었답니다. 통일교가.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빨리 통과시키자고 법사위 이렇게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볼까요? 자,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작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법사위 일정상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면 내일 8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본회의 여는 거 거부하고 있습니까? 왜 합의 안 합니까? 앞뒤가 다릅니다. 막상 진짜 특검할 것 같으니까 특검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뒤로 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민생 얘기하는데 특검 너무 많이 하니까 뭐 민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뉴스가 있죠.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59건에다가 모두 다 필리버스터 다 걸었습니다. 이러면서 민생을 걱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진짜로? 59건 필리버스터 다 걸어서 이거 처리하려면 59방 60일을 본회의를 열어야 돼요.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호영 부의장 또 사회도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이랑 이하경 부의장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아까 의장과 법사위원장 같은 당 하면 민주당에 다 하는 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민주당이 의장이랑 법사위원장 했으니까 내란 막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시킨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보고가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쿠팡 피의자인 중국인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에 동부지검에서 체포영장 발부해갖고 인터폴 적색 수배로 이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6일에 중국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은 일단 해놨고 또 사경과 사경에서 지금 피의자 추적을 하면서 사실관계 지금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김기표 위원님을 조정위원 명단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곽규택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을 각각 조정위원 명단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등 세 분과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등 2분, 비교섭 단체에서는 박은정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겠으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